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창의대학을 맡고 있는 일본학부의 최석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의대학이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양 특강을 릴레이식으로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강좌들을 매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부터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굉장히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양 강연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리네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지금 여기 프로필을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의 최재웅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차이나는 클래스를 통해서 강연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또 유튜브에 우리 최재웅 교수님께서 호모 사피엔스와 관련한 다양한 강연을 해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고 최재웅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그냥 무작정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작정. 근데 또 정말 여기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최재웅 교수님께서 흔쾌히 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이번 아마 교양 페스티벌의 백미가 아닐까. 오늘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하시고 오늘 이 강연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우리 최재웅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그리고 서비스 융합디자인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인간중심 서비스 융합디자인 사업단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죠.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도 역임하시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아주시고, 또 예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적용형 스마트기기 추진단장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운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웅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진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이 초롱초롱한 여러분이 이 미래를 짊어갈 인재만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찍고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 호모를 저게 라틴어라는 건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뭔지 아시죠? 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인류.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에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인공지능 해야 된다, 로봇 해야 된다, 프로그램 배워야 된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전공 다 다르죠? 네. 도대체 나는 그럼 나 엔지니어 아닌데 어떤 거 해야 되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그 길을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 혁명이 1, 2, 3차 산업혁명 먼저 배웠죠? 그때마다 인류는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짧은 기간 내에 겪어야 했어요. 그럼 4차라고 불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면 인류 삶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죠? 거기부터 알아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삶에 온 혁명적 변화가 뭔지 같이 한번 보죠. 첫째, 혁명의 상징. 데이터를 보면 방탄소년단이 진정한 혁명의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BTS 좋아하죠? 여기 별로 안 좋아한다. 여기 암이 없음. 암이 없어 여기. 지금 1960년대 나왔던 비틀스 이후에 가장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팬덤이 가장 많은 가수가 방탄소년단이에요. 그건 데이터가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아이돌 나온 게 혁명의 상징이냐? 이유는 이거예요. 가수가 성공한 방식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가수가 되려면 TV에서 떠야죠. TV에서 뜨고 유행을 타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기획사가 야 이제 해외로 가보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다 다니면서 우리 애 잘하니까 방송에 띄워줘. 그래서 우연히 인기가 좋으면 거기서 또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데뷔도 유튜브를 했어요. 세계 1등 됐을 때 대한민국 어른들은 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TV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큰 거예요? 유튜브에서 데뷔해서 아미가 키운 거예요. 자본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오로지 유튜브와 SNS가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혁명이에요. 음악 소비 시장의 혁명이 온 겁니다. 그럼 방송사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KBS, MBC, SBS 광고비 지금 수입 변화 추입니다. 특히 2010년 스마트폰 대중화가 시작된 이후 절반이 꺾였어요. 여러분 회사에 수입이 50%가 줄면요.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50%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구조조정 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50년 철밥통 방송가에 이렇게 혁명이 온 거예요. 이유는요. 안 봐요. KBS 뉴스 매일 즐겨본다 하시는 거예요. 안 보잖아. 그죠? 내년이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지상파 방송국 입사하는 꿈 안 꿔도 돼요. 여기 50% 자르기도 앞으로 바빠요. 그럼 혁명군은 누굴까요? 저걸 먹은 혁명군 네이버와 유튜브입니다. 특히 영상은요. 유튜브가 확실하게 50% 먹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시간 기준 85.6%. TV 안 봐요. 혁명은 저렇게 방송가에 찾아왔습니다. 은행,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직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들어가는 철밥통.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 합하면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 작년 기준 90.5%.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90% 지점 회수해도 돼요, 그죠? 실제로 시티은행,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은 80% 이미 지점 회수했고요. 회사 되게 좋아졌어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그죠? 최근에 국민은행이 파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루 만에 멈췄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은행이 돌아가요. 사람이 없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렸죠. 죄송해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그럼 없어도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그죠? 은행의 업태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저기 혁명군은 누굴까요? 앱 달랑 하나 만들어서 50년 철밥통 은행을 깨는 그런 기업. 여러분 카카오뱅크 쓰죠? 카카오뱅크 고객 벌써 700만이에요. 지점 하나도 없이. 여러분 토스 쓰죠? 가입자 1000만이에요. 여기 은행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일 많이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직장을 갖게 되는 유통업 볼까요? 대한민국 2018년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온라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프라인 가게들이요 매출이 줄어서 전부 울상이에요. 그걸 미리 보여준 나라 미국입니다. 백화점 3분의 1 이미 문 닫았어요. 20%의 리테일 스토어, 동네마다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토어들 있죠? 여러분 20%가 파산했어요. 이유는 불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보다 2배나 호황이에요. 지금 20년 만에 최고 호황. 그걸 누가 싹쓸이했냐? 아마존입니다. 앱 하나 달랑 만들어서 100년 동안 유통의 황제였던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전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125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 대표 시어스가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매일 TV 보고요, 매일 물건 사고요, 은행 업무 봐요. 그럼 이게 일상이죠. 일상에 관여한 모든 영역에서 전부 저런 혁명이 일어났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거기 인공지능 로봇 IoT 개입했나요? 아직 1도 개입 안 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이걸 여기서 뭐라 그러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건 나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혁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 대체 코딩을 배워야 될까? 인공지능을 해야 될까? 로봇을 해야 될까? 그 이전에 혁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그 방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하고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출발은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명백합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소비 행동이 바뀐 탓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TV 계속 봤겠죠, 그죠? 은행도 갔어야 돼요. 또 백화점도 가야만 했는데 이게 등장하고 정확히 10년 만에 싹 바뀐 겁니다. 와, 대한민국 몇 년도에 처음 스마트폰이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 2009년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이폰이 탄생한 해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썼죠? 네, 그런 세대들일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10년 됐는데 놀랍게도 이미 인구의 95%가 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송 본 사람, 혁명을 일으키는 엄청난 도구이니까 빨리빨리 학습하고 배우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개봉하는 방송 본 사람, 반대 방송 무지 많죠? 아, 네. 하나씩 주라고요? 네. 자, 그런데 반대 방송 무지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거 진짜 나쁜 거다. 그죠? 뭐 이게 가족관계 깨뜨리고요, 인간성 회복 방해하고요, 전부 나쁜 거 부정투정이라는 방송은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부정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스마트폰 못 쓴 사람도 많죠? 네. 야, 그런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왜 써요? 정답을 바로 얘기했습니다. 편리해서. 맞아요. 편해서 쓰는 겁니다. 이걸 제가 생물학적 용어로 바꿔볼게요. 생존에 유리해서. 여러분, 에너지를 적게 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생존에 유리하죠? 인간 스마트폰을 써봤더니 이게 생존에 유리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볼까? 인구의 95%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할까요? 생물학적으로. 맞습니다. 진화예요. 그럼 문제가 이게 진화라면요. 네, 역사의 교훈이 딱 하나 있죠.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문명은요, 앞으로 무조건 확산될 거예요. 지난 5년간의 데이터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40억 인구 돌파했어요. 곧이어 60억 인구까지. 전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됩니다. 그럼 더더욱 혁명은 거세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는 무조건 디지털 문명이 표준인 그런 시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건요, 딱 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어가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멸종이 되거나, 아니면 와우, 이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시대야, 새로운 혁명의 문을 열고 도전을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어느 길 갈 거예요? 네, 맞아요. 생각을 바꾸고요,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혁명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살던 시대와는 다르다. 그 뜻이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머릿속부터 혁명을 시작해야 돼요. 자, 이걸 주도하는 그 새로운 인류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사람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폰이 신체의 일부다. 여러분,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다 호모사피엔스인데요. 레벨은 천차만별입니다. 레벨 1.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도 레벨 5까지는 갈 것 같아. 나이 많으신 분들, 스마트폰을 쓰지만 핸드폰과 굳이 다르지 않아요. 앱도 안 써요, 별로. 네. 검색이나 카톡 정도. 레벨 5. 여기는 적극적으로 앱을 쓰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뭐냐?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 뱅킹한 사람. 여러분,
인간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솔직히. 돈 관리를 폰에 맡겨요. 그럼 심리적으로 엄청 의존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그 경험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을수록 디지털 문명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몇 프로가 스마트폰 뱅킹을 할까요? 몇 프로였냐? 90%. 다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장님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30%. 예. 다 자기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이요 드디어 50%를 작년에 넘었어요. 여러분 이 50%가 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50%가 스마트폰으로 내 돈을 관리한다? 그럼 문명의 표준이 바뀌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은행은요 보조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문명의 교체라고 해요. 자, 레벨 10.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그 길을 가야 돼요. 대표적인 세대가 누구냐? 1995년 이후 Z세대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미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은 기본이고요. 내가 유치원에 가서 애들하고 대화를 하든 놀이를 하든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뭘 공부해야 된다고 하든 인터넷과 컴퓨터가 개입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래서 손에 쥐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내 뇌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 스마트폰이 다 기반으로 깔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폰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뼛속까지 녹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뇌에 생활의 모든 기억 속에 스마트폰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인류의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고 점점 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른들은 왜 저렇게 스마트폰 없이 불편하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뭘 만들었나 보세요. 택시를 왜 저렇게 손 들고 타지? 폰을 도입하자. 우버를 만들어요. 아니 호텔을 왜 저런 식으로 예약해서 다녀? 에어비앤비를 만듭니다. 아니 TV를 왜 꼭 텔레비에서 봐야 돼? 유튜브를 만들고요. 넷플릭스를 만듭니다. 아니 왜 우리 엄마는 배달을 반드시 짜장면집에 시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요. 백화점을 바꾸는 아마존을 만들고요. 쿠팡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막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혁신은요 1990년대에도 2000년대 언제든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지금을 꼭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때는 그 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이번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글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택시의 매출이요 절반이 우버, 아니 그 이상이 우버로 넘어갔어요. 아까 방송국 보셨죠? 50%가 유튜브로 가버렸어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유는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버리고 글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인류의 표준이 호모사피엔스, 폰을 든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맞다면요 이건 문명의 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숫자로만 우버를 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버를 불법으로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적 감성이 담겨 있어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외국계 대기업이 들어와서 영세한 택시기업 망가뜨리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요. 그죠? 동정도 되고요. 좀 막아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법 함부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륙의 새로운 문명을 한번 볼게요. 우버는 2009년 창업했습니다. 2009년에 몇 살? 자기 나이를 몰라. 자기 나이를 몰라. 네. 여러분 딱 10년 전이에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이놈 회사. 미국에서 합법 판정받은 건 2014년이에요. 합법 판정받은 지는 딱 5년이죠? 자, 그럼 미국에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를 이동하려고 하는 서비스, 개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의 표준은 우버일까요? 아니면 택시일까요? 매일 이용자 기준.
무조건 압도적으로 우버예요. 그럼 미국의 표준은 우버로 바뀐 거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버가 표준이고 택시는 서브예요. 우버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버 쓰는 사람, 스마트폰 든 사람이 미국은 표준이고 아닌 사람을 위해서 소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택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우버의 기업 가치는 오늘 기준 76조. 여러분 현대차가 23조예요. 우버 택시에서 76조. 이유는 너무 많이 타요. 우버 그럼 미국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중국은滴滴 출신. 이미 이게 중국 택시의 표준이에요. 그냥 손 들고 타는 택시는요 진짜 드물어요 이제. 또 어느 나라? 동남아. 또 어느 나라? 인도. 여기 여러분 이 4개 지역의 인구 합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40억이에요. 1일 우버 유사 서비스 사용자 수는요 10억 명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오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경험에 의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옮겨간다. 우버도 타고 택시도 타왔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택시는 못하겠다 그러고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송금 한번 해보신 분. 이거 해봤더니 너무 불편해서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송금은 은행에 직접 가서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이런 분.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30년 동안 은행에 다니면서 송금했던 분도요. 이게 손에 들고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경험을 지워버립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 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혁명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 금융에, 유통에, 택시에, 호텔에 거의 모든 영역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혁명이 다 일어나면 직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이 진짜 일할 때에는 적어도 50%의 잡은 완전히 재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 2, 3차 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자, 여러분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1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기계혁명이었어요. 소위 유럽에서 영국의 증기기관, 이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계 문명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50년 그 기계 종족이 아시아에 정벌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해요. 흥선대원군 쇄국 맞죠? 네, 여러분 쇄국의 의미는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걸 잘 지키고 보호할 거야. 대한민국 문명이 중요하니까 보호할 거야.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었죠. 일본은요, 유럽 유학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요, 유럽에 가서 문명을 봤더니 이건 아시아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 바꾸자. 그러면서 만들어서 완성한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럽의 모든 제도를 똑같이 들여옵니다. 황제 세우고 입헌 군주제 만들죠? 의회제도 만들고요. 자유민주주의 기초하고 헌법 만들고 교육 시스템 혁파하고 신문제도 전부 철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설립을 한 게 1870년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돌려요. 여러분 이거 들어오기 당시 1850년에는 조선과 일본은 국력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기억나죠?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역사관을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 이때 교훈을 한번 보자고요. 혁명기에 힘도 없으면서 내게 중요해. 나는 내 거 지켜야 돼. 하는 쪽과 늘 문명의 촉을 본데서 해오고요. 와, 대륙에 거대한 새로운 문명이 나타났어. 그럼 내가 그 힘을 흡수해서 나를 지킬 힘을 스스로 키워야 돼. 하는 것과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0년 동안 후손들이 피로 갚았어요. 그죠? 네, 여기는요.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최강국이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죠? 오죽하면 일본이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일본의 최고액권, 일만행권의 소상화로 씁니다.
그때 일본의 그 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교훈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머릿속에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적인 태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 증거 한번 볼게요.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4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여러분, 녹색으로 표시한 7개 기업이요, 폰을 든 사람이 표준인 기업이에요. 나머지 2개는 여기다 돈 투자해서 돈 번 금융기업이고요. 네, 존슨앤존슨은 바이오 기업이라 저기 하나 껴있네요. 한번 볼까요? 2위 애플부터 볼게요. 애플, 사실은 작년까지 세계 1위를 5년 동안 차지한 기업. 네. 이 문명의 창조 기업이죠. 네. 내가 왜 옷을 이렇게 입었는지 아시겠지? 스티브 잡스가 옷을 어떻게 입어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그죠? 네. 자, 두 번째, 아마존. 유통기업이에요. 매장 있어요? 없죠.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장난쳐요? 서버에다가 사진 몇 개 올려놓고 물건 고르래요. 그죠? 그럼 득템, 게임 하듯이 물건 고르고 나면 데이터가 발생되고 데이터 하나가 물건을 우리 집에 데려다줘요. 여러분, 유통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기존 사람 생각 안 한 거죠? 그냥 오로지 폰을 든 사람을 위해서 유통을 만든 기업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페이스북하고 구글 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헷갈리죠? 매출로 보면 광고 기업입니다. 작년 구글 매출의 86% 광고고요. 페이스북 97% 광고예요. 광고 기업 그러면 신문 방송이죠. 우린 심지어 신문 방송 학과도 있어요. 그죠?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신문을 안 보고 TV를 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구글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입니다. 이해가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가지고 인류의 시간을 뺏어서 광고를 모델링하는 기업이 세계 3위와 5위예요. 자, 마지막 1위.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저 기업이 16년 만에 세계 1위 복귀해서 난리가 났어요. 모든 기업들이, 와,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무섭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조직, 즉 CD 팔러 다니는 조직을 전부 해체했어요. 5년에 걸쳐서.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여러분 노트북에 CD기 없죠? CD기 없는데 CD 팔러 다니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죠? 다 없애고 그걸 대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겁니다. 클라우드 뭐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계 1위로 올라가면서 진짜 진정한 세계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인터넷이고 뭐고 배우기도 귀찮고 어려워. 나 CD 줘. 나 윈도우즈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써야 돼. 그랬더니요, 고객님 그만 꺼지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CD 달라 할 거면 꺼지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인터넷 문명을 배우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줄 알면 그럼 쓰세요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촌 5대 기업의 표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가 표준인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 여러분 LOL 알아요? 네, 롤이 텐센트 겁니다.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 이게 지금 아시아의 넘버 2예요. 넘버 1% 왔다 갔다 합니다. 위챗이라는 메신저 앱 가지고 있죠? 그걸로 비즈니스 하는 기업. 알리바바는요, 마윈이 아마존 같이 유통으로 시작해서 지금 5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둘 다. 시작부터 폰을 든 인류가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지금 아시아의 넘버 1, 2, 중국의 넘버 1, 2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저 기업을 키운 게 공산당입니다. 그럼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건 어디라는 거예요? 디지털 문명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세계 최강국, 경제든 군사력이든 세계 최강국이라는 중국과 미국의 문명의 표준이 호모 사피엔스라면 전 세계 문명의 미래는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모인 7개 기업이 자본이 5,542조. 여러분 5,500조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2,000조예요. 근데 7개의 기업에 5,500조. 저 돈은 1원도 안 빼고 전부 포노족 비즈니스 모델에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전한 메시지 뭐예요?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 얼마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그 역량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5,500조가 너한테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연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죠? 포노족은 이런 겁니다. 갤로웨이라는 교수님이 더 포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4개의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걸 잘 쓴 사람이 표준이다. 뼛속까지 폰을 쓰는 사람들. 그럼 인지할 게 있습니다. 우선 구글을 쓰는 사람은요, 뇌가 달라졌다. 여러분, 요새 친구한테, 궁금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 당연히 없죠, 그죠? 뇌에서 궁금해지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 검색하라고 시켜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 바꾸는 것. 그 다음 인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은 SNS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관계에 SNS가 개입한다. 어른들이 주로 뭐라 그러죠? 야, SNS는 관종들이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인생이 낭비야, 제발 하지마. 그리고 뭐만 하래요? 뭔진 모르지만 공부만 하래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두 번째 말은 맞는데 앞에가 틀린 거죠. 인간은 컨택을 만드는 순간 관계가 다 발생해요. 그럼 온라인으로 엄청난 관계를 만들 줄 알고 그게 본질이 뭔지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유리해요? 모르는 사람이 유리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마존은요, 손안에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인류가 변화해서 만든 쇼핑 문화 변화, 요즘 특이한 현상 갖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인플루언서 기반의 쇼핑이 유행이죠. 그거 임블리가 바로 그 사태의 주인입니다. 임블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지현 상무라고요. 원래 인스타그램에 되게 85만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 차라리 쇼핑몰을 차리자. 그게 임블리입니다. 작년 매출 1,700억. 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늘은 거예요. 이 문화에 익숙한 친구들이 20대, 30대가 퇴근길에 인플루언서, 즉 인스타그램 보다가 그냥 바로 구매하는 패턴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네 가게 매출이 줄어요. 인플루언서에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럼 대책을 일반 호모 사피엔스, 옛날 사람들은요, 가게 매출이 줄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티 메고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요. 여러분 저희 가게에 좀 와주세요. 그리고 춤추는 인형 갖다 걸고요. 이런 기획을 막 하겠죠. 반면 뼛속까지 포노적인 친구는요, 내가 이미 SNS로 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기반의 링크가 막 걸리고 이거 트렌드 되겠네. 미리 기획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는요 온라인 마케팅 강화하셔야 되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애들 집어올 테니까 계약해서 우리 상품 팔고 우리 플랫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부터 준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라면 어떤 인재가 뽑고 싶고 이쁘겠어요? 두 번째 인재죠. 그래서 뼛속까지 포노족의 문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반한 문명 학습하는 사람, 이런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따로 별도로 난 학습하고 창업 준비하는 사람, 이게 문제. 왜? 부모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교육 표준 볼까요? 자, 수능 볼 때까지 나 스마트폰 집에서 못 쓰겠다 한 사람. 이거 봐, 여기 있잖아요, 모범생.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 한번 볼까요? 어려서부터 절대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 부작용 표준이니까. 사실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저항도 못해요. 그죠? 중독되면 그것만 하니까, 그짓만 하니까. 그래서 10살 때부터 19살 수능 볼 때까지는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나 보세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첫째, 지식을 검색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은요, 거의 모든 성인이 하루에 237번 스마트폰 열어보는 거 알아요? 이게 뇌의 작동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열어봅니다. 그럼 뇌 활동이 활발할 때 정보를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못 봐요. 그럼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 없죠? 미안해. 만날 수가 있어야죠, 뭐, 그죠? 그럼 부모가 좋아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쓸데없이 친구 안 만나고. 인터넷 안 돌아다니니까.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뇌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문제풀이 기계가 됩니다. 암기 기계가 되죠. 그리고 이 문명은 싹 다 뭐라 그러냐? 엄마 얘기하는 대로. 아우, 쓰레기 같은 문명. 네,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요. 대학 가서는요, 여전히 똑같죠. 이 사회가 원하는 게 뭐죠?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죠. 네, 토익, 토플, 스펙. 맨날 점수 시험만 다 준비해요. 자,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요. 저 시험에 성적이 무지하게 좋은 친구도 못 가는 회사가 일단 있어요. 아까 세계 700이요. 유튜브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랬더니 전 유튜브는 망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SNS는 인생의 낭비라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뽑겠어요? 에이, 그러면 좀 보수적인 직장 가면 되겠네요. 은행, 그죠? 은행. 이런. 그런데 은행에 아까 봤죠? 무인화 디지털 뱅킹이 90%인데 여러분 같으면 지점에서 근무할 인성 착하고 말 잘 듣는 수능 잘 보는 텔러 뽑을까요? 안 뽑겠죠. 반대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블록체인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맨날 비트코인 그거 들여다봤고요. 핀테크에 완전히 미쳐갔고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1년 동안 다녀왔어요. 저 그걸로 핀테크를 창업하려다가 그때 실패했어요. 저 이번에 이 은행에 들어와서 그 사업부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은 누구 뽑겠어요? 네, 은행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더 진솔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창업을 해요. 그게 어느 거라도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수능 귀신? 아니면 뼛속까지 포노족 운명을 알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반이 부작용이고 반은 협시 때문입니다. 최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김태용 군이나 반병현 군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공부 샥 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 간 게 오픈 AI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내서 오로지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회사예요. 온라인에서 여러분 알파고 들어봤죠? 알파고의 숨겨진 모듈 20개를 자기가 풀어서 올려놓고 거기 연봉 3억 8천 받고 올해 스카우트에서 갔습니다. 미국 한 번도 안 갔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SNS 혁명을 뚫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면서 가면요 어마어마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니까 가능하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전문 고등학교 직업 배우는 고등학교 있죠? 거기 가서 강의했어요. 요즘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 건축계에서 노동하는 일로 가장 각광받는 영역이 뭐냐? 타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타일 붙이는 거 그냥 배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닌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15살 때 타일 붙이는 거에 꽂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타일 붙이는 실습을 하면서 이게 되게 예술적인 거구나. 그래서 미술도 공부하고 타일 기반한 모자이크 공부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자기 할 일 다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가서 한 2년 배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타일의 역사가 담긴 데 가서 찍어오고요. 기법 당연히 나와 있겠죠. 제가 갔다가 뭐 하면서 유튜브를 방송하면서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제가 찍어온 영상하고 비슷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일 하나 붙이는 걸 지금도 하루 일당 제일 못하는 사람이 30만 원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내노라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한테 가서 타일 붙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그런 생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전혀 다른 호모 사피엔스식 교육 방식으로 새롭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40만이요. 시험. 그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노량진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대학생 40%가. 여러분, 중국의 대학생 40%면 어마어마하죠.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이미 중간촌에 40만이 모여서 창업을 했어요. 다 어느 영역이냐? 호모 사피엔스 영역. 그러니 우리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핵심이 뭐냐? 여기 생태계마다 다 바뀌는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여러분, 소비 시장의 변화는요, 음악 소비가 제일 먼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이 어떻게 된다 볼게요. 여러분, 음악 지금도 CD 사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매니아라고 그래요. 매니아지. 가수 누구 좋아해서 사주는 거지. 맞아요.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음악은 다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럼 소비의 표준이 다운로드 된 거죠. 영화도 다운로드 하죠. 다운로드 하기에 필요한 게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즉 비즈니스의 모든 근간은 디지털 플랫폼이 됐다. 그럼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 어려서부터 코딩을 배운지 알아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네이버를 키면 네이버 화면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코딩은 배워도 이건 모르죠? 이 원리를 알아야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을 하죠. 여러분, 브라우저라는 건 그냥 데이터를 쓱 받아갖고요. 아,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근간은 알아야 돼요. 왜? 가게에서 돈 주고 받고 사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 그것부터 학습이 돼야 됩니다. 왜? 이게 비즈니스의 근간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더 재밌고 더 중요한 사실이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알고 빅데이터를 알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생태계 변화의 핵심, 권력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권력이 이동해요. 이번 권력의 이동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시스템에서 소비자로 권력이 이동했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 바로 TV입니다. 미디어 산업 아까 봤죠? 지상파 방송사 광고 50% 날라갔죠? 그게 명백하게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갔어요. 즉, 대한민국 사람들의 50%는 이제 지상파를 안 보고 유튜브를 봐요. 이 두 개의 생태계 차이를 볼게요. 여러분, KBS, MBC, SBS에 PD가 됐든 직원이 됐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죠? 시험 잘 보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특출나야 되고요. 부모 백 있으면 더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소위 엘리트 권력 집단이 방송국입니다. 그렇죠? 유튜브는요? 유튜브 누가 방송해요? 아무나 다 해요. 그죠? 개인 유튜버들이 다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누가 결정하죠? 맞아요. 본인의 능력, 즉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캐리언니. 캐리앤 토이스. 이 회사 언제 설립됐죠? 2014년이에요. 여러분, 40대 여성 직장인이요. 나 회사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어. 딱 때려치고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가 캐리앤 토이스입니다. 첫 해 3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첫 방 찍었어요. 17만원. 그 첫 1년 수입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나 보세요. 딱 2016년 매출 30억 돌파.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기 구독자 수 192만. 여러분, 192만이면 얼마쯤 들어올까? 뭐 뷰수나 원래 방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50억은 번다고 보면 돼요. 제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테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고객, 타겟 고객은 누굴까? 애기들.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기들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거기 인구를 봤어요. 4, 5, 6, 7세. 봤더니 애기들이 138만 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100% 다 보는 거예요. 해외 동포가 30만이 본대요. 사장님이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이거 중국에 번역해서 올리거든요. 510만이 또 본대요. 그럼 위에서 한 100억은 버는 거예요. 자, 제가 궁금했던 그거예요. 도대체 누가 퍼뜨린 걸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죠? 나도 100만이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걔들의 꿈이니까.
뭐가 저걸 퍼뜨리는지 알아요? 딱 하나의 입소문. 내가 보고 나면 너 꼭 봐야 돼.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팬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너 혜련이가 소개한 장면 봤어? 되게 재밌겠더라. 다 아는데 한 명이 몰라. 혜련이가 누구야? 야, 너 유튜브 혜련이를 몰라? 모르는데. 야, 그럼 너 앞으로 사회생활하기 진짜 힘들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화가 끊기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 빨리 가서 유튜브 열고 엄마 폰이죠, 그것도. 혜리 언니 검색해서 정기 구독 눌러서 봐. 여러분 192만에 한 명도 안 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 그럼 혜리 언니만 있나요? 도티 아는 사람? 도티는 회사 차려있죠. 샌드박스 네트워크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꿈은요, YG, SM 같은 회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망한 유튜버 데려다가 막 교육도 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PD도 필요하죠? PD가 진짜 중요합니다. 혜리 언니 PD 누구였는 줄 알아요? 고2 재학생이었어요. 몰랐죠? 그럼 여기는요, 학벌도 스펙도 모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승부는 너 진짜 실력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한 생태계다. 그게 여기에요. 자, 대도서관 아는 사람? 여러분 대도서관 8년 동안 게임 방송했죠? 원래 고졸 백수인 거 알죠? 고등학교 때 게임만 하느라고 대학교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 게임한 이유가 독특합니다. 뭐였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친구들이 와, 너 그 레벨 어떻게 깼어? 그게 좋아서 했대요. 그거 하고 친구고 뭐고 난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할 거야. 다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게 된 게 미국에서 유튜버의 퓨디파이 같은 친구가 게임 방송 성공하는 거 보고 나도 그게 내 인생의 낭비인 줄 알았더니 그 방송을 하면 세계 최고 될 수 있겠다. 마음 먹고 8년 동안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정기 구독자 수 182만. 2017년 자기 소득 신고액 얼마? 17억이에요. 작년에 더 벌었어요. 왜? 여러분 케이블 TV가 어디고 전부 나온 거 봤죠? 이 친구 10년 후에 지금 40살인데 50살 때 꿈이 뭔 줄 알아요? 시사 앵커 되겠다고 지금 되게 열심히 학습하고 다녀요. 아, 그래서 기사파 방송국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뉴스 프로 하겠대요. 그럴만하네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1% 이하라면서요. 그죠? 여러분 시청률 기준이 뭐냐? 애국가예요. 애국가 시청률이 3.4%입니다. 애국가는 언제 나오죠? 잘 때, 그죠? 그냥 틀어놓고 자도. 그럼 1%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다가 나오면 틀어버려야 1%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른들은요, 여기서 무슨 선정방송, 욕설방송 한다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여기는요, 자기네들이 권력인 줄 알죠? 권력인 줄 아니까 너 방송 나오고 싶어? 나한테 잘 보여. 이게 몸에 배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송 하는 게 계속 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도서관 8년 동안 한 게 뭐죠? 아무한테도 아볼 필요 없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나 봐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내가 재밌는 걸 하면 고객이 온다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끝까지 방송만 개선했어요.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 연봉 100억 될 때까지 오로지 누구한테도 눈치 안 보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님이 되는 게 더 나아요? 대도서관 같이 되는 게 나아요? 어려운 건 서로 똑같아요. 그죠? 대기업 사장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얘기하면 다들 극공감합니다. 대기업 가서 얘기하면. 첫 번째, 들어가면 1년은 삼겹살만 구워야 돼요. 그죠? 네, 부장님 이사 간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요새는 안 간다 그러지만, 그죠? 노래방 가면 탬버린 쳐야죠. 어디 가면 영업하라고 그러는데 난리치고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수십 번을 해야 그래야 부장 달아요. 그리고 이분 갈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날 막 떨어뜨려. 여러분 그런 생태계 좋아요? 그럼 이런 생태계 커지는 게 좋죠?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이 생태계가 왜 자꾸 커지는지? 소비자가 좋아하는 생태계가 커지는 법이에요. 오늘 든 인류는요, 새로운 선택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유튜버가 50억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돈 10,000원을 벌어도 이 생태에 갑니다. 저는 어린애들 유튜버 많이 하라 그래요. 왜? 교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하다가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수긍해요. 그런데 자기가 되게 예쁘고 잘난 줄 알고 방송국에 키워달라고 그러고 막 어린이 TV에 잠깐 나왔는데 막 이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요. 그럼 아빠를 잘못 만난 거네. 그러기 시작하죠. 아빠가 좀 더 부자였고 밀어줬으면 내가 됐을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그때부터 내가 실패했으면 그럼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거야?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생태계 좋죠. 그럼 그게 방송만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번졌냐? 유통으로 번집니다. 이 생태계 커지는 건 미국이 보여주죠? 여러분 퓨디파이 아는 사람? 퓨디파이 정기 구독자 수 8,700만. 여러분 이제 곧 1억 넘어요. 무슨 개인이 방송을 하는데 1억 명이 한꺼번에 봐요. 자, 이게 유통으로 번진 게 중국의 왕홍입니다. 왕홍 들어본 사람? 여러분 나중에 비즈니스 할 건데 중국 왕홍도 모르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포노족이 아니야 내가 보면. 공부를 이렇게 하다면 미래 준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다 90년 이후 태생 아니야? 와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왕홍을 몰라. 왕홍 개인 방송을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개인 방송 인블리가 왕홍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돼요. 최고로 많이 판 사람은 작년에 장다이 파피장 5천억 매출했어요. 자기 수입 국세청에 500억 했다고 신고했어요. 여러분 최고 셀럽이 500억을 신고했다 그러면 밑에 어마어마하게 팔기 시작하겠죠? 여기는 메이커들도 그렇고 전부 아이디어를 불꽃처럼 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람입니다. 중국 식당에서 서빙하던 젊은 청년이에요. 나는 근데 왕홍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내가 갔던 동대문 시장 샵이 너무 좋았어. 지금 여기 동대문 샵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에 중국 사람이 와서요. 이 옷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생방송하는 거. 여기에 댓글 달리는 거예요. 이뻐요. 그럼 구매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20벌 완판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해 10억 넘게 벌었어요. 지금은요. 동대문 시장 샵에 50% 매출을 이 친구들이 해줍니다. 무시무시하게 많은 왕홍들이 몰려와서 동대문과 홍대 앞 샵에서 이거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화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자기 수익을 자기 실력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방송만 하는 친구들만 있을까요? 방송을 포맷을 만들어내는 친구 여기 아이디어 내면 이 상품 팔리겠어. 그 메이커 이 생태계를 위해서 하는 친구 그리고 이거 방송하는 친구하고 손잡고 야 내 거 좀 같이 팔자 하는 친구. 여러분 이게 중국 경제연구원에서 그래서 왕홍경제가 올해 332조 규모라고 했어요. 전체 매출은 100조를 넘고요. 이걸 몇 명이 본 줄 알아요? 중국 소비자 6억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뼛속까지 포노족이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미래 비즈니스 기획을 잡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요. 중국 시장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왕홍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을 원해요. 생각을 달리 해야죠. 혁명이 왔는데 왜 여러분들은 책 속에만 게임 속에만 파묻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친구는 더 무섭습니다. 웨이디아라는 친구예요. 왕홍 뷰티 왕홍으로 화장품 파는 친구인데 한국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막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사봤더니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 친구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월 21일, 지난 3월 21일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한국 상품 기획전을 하자. 그래갖고 한국에 직접 공장에다가 자기가 써본 70개 상품을 85만 개나 선주문을 했어요. 85만 개. 2시간 동안 85만 개를 완판하겠다고. 심지어는 자신 있다고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한국에 쌓아놨어요. 그걸 중계방송에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초당 2만 개씩 팔았어요. 완전히 30분 만에 다 완판.
그리고 중계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유튜브죠. 그리고 중계방송하면서 여러분 드디어 베이직도 갑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대박. 490만 명이 동시 접속돼서 구매 버튼을 빠닥빠닥 누른 거예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포노족한테 생기지 않겠어요? 그걸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네, 스타일한다 김소희 대표예요. 22살에 동대문에 샵 하나 열었어요. 오로지 포노족만 위해서 나는 스타일을 만들겠다. 남자 스타일을 만든 거죠. 걸크러쉬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오로지 팔았어요. 그게 먹혔죠. 먹히고 한국에서 좀 뜨니까 중국으로 가서 왕하고 방문제만 집중합니다. 오프라인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는 화장품까지 런칭해서 어마어마하게 키운 다음 작년에 로레알 그때 팔았습니다. 6,000원. 그럼 동대문에서 점포해갖고 청년이 13년 동안 점포만 잘 운영하면 한 6,000원 버는 거예요. 6,000원. 어느 기업이 6,000원인 줄 알아요? 매일 유업.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제 된다는 꿈이라는 게 이렇게 실현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단 알아야 돼요. 혁명기는 위기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도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장입니다. 2012년, 7년 전에 우버를 전격 출시합니다. 그게 무슨 지령인 줄 알아요? 오늘부터 모든 거래는 스마트폰으로 해라는 뜻입니다. 매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지고 중국의 문명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이마트, 롯데마트 다 쫓겨나오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중국 거지분이세요. 그런데 깡통에 QR코드가 붙어있어요. 왜?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럼 거지 굶어 죽죠? 그걸 어떻게 받냐?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찍어요. 그러면 이 거지 할아버지 통장에 돈이 이체가 돼요. 여러분 80 먹은 거지 노인이 디지털 페이먼트로 생계를 하는 나라. 이게 중국이에요. 그게 17억 중국인이 뭐를 추구하느냐? 무화폐 경제, 디지털 경제를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치면서. 대한민국 표준문명 볼까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맨날 무인 주문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하잖아. 그죠? 맨날 이런 기사 달려요. 노인, 디지털 문명에 소외된 노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이런 거 자꾸 가지 맙시다. 맨날 이래요.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분보다 이분이 더 젊고 건장한 것 같지 않아요? 못 배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불편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관해서, 디지털 문명에 관해서 그때마다 우리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진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 공부, 내가 해야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문명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귀찮다고 계속 여기 머물려고 하는 것이냐. 혁명이 어디서부터?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제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고요. 중국과 미국 거기에 어마어마한 혁명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기회 맞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데이터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BTS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제조업의 힘도 그렇고. 그럼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대원군을 몰아내자. 내가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대원군, 여기 머물러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다 던져버리고요. 시험에 주눅들지 말고 새로운 길로 멋지게 나아가자고요. 여러분이 내일의 주역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혁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멋지게 도전할 거죠? 대진대학교 학생들이요, 진짜 대한민국 미래 10년에 멋진 인재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법인사 질문할 거 있으면 좋은 기회니까 질문을 기회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팔담비라고 그 전국 노래자랑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손담비 미쳤어를 이렇게 막 추면서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은 그 광고도 찍고 하는 걸 봤을 때 와 진짜 이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핵심 메시지를 잘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올리냐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예술교육, 교양교육이 훨씬 중요해져요. 제가 융합학과를 합니다. 서비스 융합 디자인, 기계공학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IT예요. IT를 하면서도 심리학, 인문학, 디자인, 예술 다 같이 움직여요. 왜? 혼자 하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제품을 디자인하건 서비스를 디자인하건 아까 미디어를 디자인하건 간에 진짜 내가 타겟하는 고객이 좋아할 게 뭐야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까 유튜브 방송 어릴 때부터 해보라 그랬죠? 왜? 그래야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인류는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나 세대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과는 또 다르죠. 타겟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 사람들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나서야 그 미디어의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난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끊고 이러고 있으면서 난 나중에 잘할 거야? 이건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내 친구부터 매력시켜봐요. 친구예요? 네,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 그럼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출발점이에요. 진짜 와 쟤는 너무 매력적이야 를 만들어내야 그게 거기에 컨텐츠가 크리에이트되는 이 처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해봐요. 그냥 마이크 네. 문예창작학과 19학번 오, 네. 그 이제 프로그램 쪽에 관련해가지고 사회가 이제 그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종교. 이 종교도 포노 쪽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까요? 글쎄, 종교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사회 전체에 변화가 오는 건 확실합니다. 이 대표적인 현상이 이거예요. 2009년, 10년 전에는 종이신문 구독률이 73%예요. 인간의 학습 방식은 정보를 보면 뇌에 복제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의 73%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히 다르죠. 스마트폰으로 더군다나 지하철에서 전부 다 뭔가를 보고 있어요. 완전 개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이 바뀌어서 왜 옛날에는 관행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건 성추행이야 성폭행이야 뭐 다 바뀌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개인의 권익이 가장 소중하다가 바뀌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의 기준이 바뀌면 종교도 당연히 바뀔 텐데 내가 깊숙이 개입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를 잘 보면서 문예창작의 거리를 찾으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기본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그리고 개인은 생각의 구조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바뀐다. 이거를 좀 생각해주면 거기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명만. 네. 아마존이라는 기업. 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원활적 대통령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정부 재정을 손실시킨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의 로비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아마존 죽이기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아마존에 대한 이제 아마존은 절대로 안 망한다.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나를 세웠어요. 왜? 제프 베조스는 고객 중심 경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아마존이 퍼져 있고 아마존을 활용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동부의 사람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를 세워도 돼요. 그럼
아마존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여러분, 프라임 고객이라고 연회비 119불. 여러분, 연회비를 13만 원을 내는 사람이 1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투표해서 얻은 사람 표수가 6,500만. 자,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은 개인 사비로 워싱턴 포스트를 샀어요.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개입 안 합니다. 개입을 하는 순간 오히려 욕먹죠. 네, 대신 워싱턴 포스트를 흑자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돌아가는 시스템에 자기네 IT 전문 인력을 투입했어요. 기사 작성의 IT 시스템을 최적화시킨 다음 그거를 전 세계 신문사에 팔아서 워싱턴 포스트에 수입을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어떠냐면 처음에는 트럼프가 날 세워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마존이 일자리 킬러 맞죠? 왜? 백화점 30% 날렸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존 때문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20년 내에 실업률이 최저예요. 특히 누가? 청년들 실업률이 아주 낮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대죠, 완전. 여러분, 전 세계 100대 벤처 중에 대한민국에서 70개가 불법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만든 무슨 법? 나는 대원군법이라고. 사실은 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좀 대원군의 기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이 다 중부에 있는 농사짓고 백화점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마존은요, 서부와 미국의 포노족들의 대표 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는 아마존한테 한 표를 더 걸고 실제 지금 주가도 그래서 더 올라가요. 아마존과 트럼프의 대결에서는 아마존이 완승을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대통령하고 싸웠으면 그날로 주가 반토막 났을걸요, 그죠? 이게 이제 차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죠? 네.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최재훈 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